있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생선만치 생동감 넘치는 바다처럼 깊이 있는 그라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이야기 백고동 소리 맨키로 시원하게 전해드릴게요. 부산 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소중한 제보를 보내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들으이소. 보내이소. 내주이소. 예, 사뿐히 이해하면 언젠가 서먹는 과학 이야기 사연서. 예,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언젠가 서먹어야 돼. 네, 저도 서먹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듣겠습니다. 오늘은 원장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겁니까? 예, 지난 10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내년 예산 국정연설 하셨는데 그때 바이든처럼 예.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하시고 또 그에 앞서서 한 일주일 전에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에. 네. 거기서 오는 이제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갑자기 수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조금 이 수소가 뭐 어디서 오는지 수소하면 되게 위험하다 하던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궁금증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제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한번 해소해 보면 어떨까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생기는데 수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운송 등을 넘어서 수소 경제라는 말까지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석 연료가 이제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그동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뭐 이러니까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걸로 풍력이나 이런 걸로 전기를 만드는데 분명히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동차에 뭐 이렇게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수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써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수소를 쓰게 되면 우리 도시가스 깔면 보급하면은 배관 깔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수소도 그런 배관도 깔고 이래 되려면은 그거에 대한 운용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바뀌잖아요. 예. 자동차도 바뀔 거고 예, 이렇게 예. 전반적으로 바뀌니까 이게 수소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수소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네. 수소 경제가 이제 진짜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네. 수소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뭐 수소하면 지금까 수소 자동차만 생각을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러면 이제 수소 이걸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관 같은 걸 깔아가지고 직접 우리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 근데 사실은 수소 이게 뭐 수소 폭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엄청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수소 폭탄은 이제 수소 캐콘젤이라는 거고요. 근데 수소 자체 사실 맞습니다. 수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 연소율이 네. 제일 큰 물질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천연가스, 집에서 도시가스에 예. 대해서는 한 2.2배. 그다음 우리 휘발유에 비해서는 한 3.3배의 연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1930년대 독일에서 비행선에 가벼운 기체로 수소를 썼다가 네. 그게 공중에 폭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비행선은 이제 헬륨으로 다 바꿨고요. 근데 또 수소가 또 웃긴 게 이제 이게 폭발력도 크긴 한데 이게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작은 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응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속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네. 금속 속을 막 침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속 용기가 깨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반응성이 좋아서 이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료로 쓰려면 예. 연소시키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인간이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많이 못 쓰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소재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이 수소를 직접 연료로 우리 휘발유나 가스처럼 쓰는 그걸 했는데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큰 거 선박용 엔진이라든지 예. 발전용 가스터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근데 실생활에서 이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 결국에는 수소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그 수소 연료 전지차 가 예, 지금 예. 몇 대가 많이 돌아다니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이제 우리가 건전지로 전지로 생각을 하면 양극에다가 수소를 보내면 여기에서 수소가 이온이 빠져나면 수소 이온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막을 통해 가지고 음극으로 가면 그 옆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물이 만들어지죠. 그때 이제 열과 전기가 생성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수소를 지속적으로 연료로 쓰는 전지라고 생각해요.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수소연료 전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소연료 전지차에는 이런 수소를 원료로 하는 발전기를 달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제 수소 탱크에서 연료를 공급받으면 전기와 열이 만들어지니까 전기는 냉장고 돌리고 네. 열은 난방열로 쓰고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벌써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수소를 연료로 사용했을 때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뭐 혹시나 나쁜 것들은 나오지 않고 물만 나오는 거예요? 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예. 열하고 물만 나옵니다. 오, 그렇군요. 아주 깨끗합니다. 진짜 뭐 이상적인 에너지로 예. 지금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수소가 어디서 오는 건지 예. 또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또 이산화탄소도 이 과정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웃기죠. 예. 이게 수소가 그 사실은 우리 전 우주에서 예. 가장 많은 물질입니다. 전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하는데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수소는 예.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수소 연료전지차에 넣는 수소는 어디서 오냐면 예. 울산에 석유화학 공장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석유 원유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한테 필요한 기름 종류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네. 수소가 부생적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걸 부산물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부생수소라고 얘기하고요. 예. 이걸 만약에 수소를 만드는 공정으로 생각을 하면 예. 수많은 이산화탄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소의 종류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이제 좀 나눕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청록 수소 뭐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레이 수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생 수소처럼 뭐 다른 것들을 하거나 또는 우리 천연가스, 도시가스 같은 것들을 개질해서 네. 이제 수소로 만드는 건데 이때 수소 1톤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10톤 나옵니다. 이건 배우도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블루 수소는 네. 이런 그레이 수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긴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다른 데 포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탄소를 이제 포집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하면 CCS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일단 이산화탄소 대기로 안 나가니까 조금 덜 위이야기한데 네.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그럼 그건 포집해서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저장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또- 천년만년 저장할 수 없으니까 네. 그거 자체가 언젠가 또 이제 연구위 배출되네. 갈 수는 없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산화탄소 조금 적게 나오는 걸로 가보자 예.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청록 수소는 이제 메탄을 열분해하면서 이제 수소가 나온 이 수소가 아까처럼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네. 고체 탄소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갖다 청록 수소라고 하는데 네. 근데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아주 이산화탄소와 자유로운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청정 에너지라서 네.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수소들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되거나 뭐 끝까지 연구에 없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수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있는데 왜 부정적인 이제 거 먼저? 우리가 생명체가 되게 이제 신비롭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미생물을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그 다음에 수소를 만들어낸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그런 미세조류를 가지고 예. 이제 수소 생산하는 기술을 이제 상용화를 하는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요. 한 십몇 년 됐습니다.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오 수소라고 얘기하는데 네. 바이오 수소 만들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영도에 있는 그 한국해양과학기술 네. 키오스트의 강성균 이정현 박사님이 그 남태평양 깊은 곳에 그
뜨거운 물 나오는 곳이 열수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미생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찾아보니 수소와 효소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유기물을 먹고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이 이미 이산화탄소를 먹고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산화탄소도 없애면서 이제 수소도 만들어내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화여대 김우재 교수팀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다가 해조류를 어떤 촉매를 섞어가지고 알칼리 화학 공정을 하는 걸 개발했는데 네. 이러면은 이러한 우리 해조류나 육상 식물들이 분해되면서 수소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나무가 자라거나 해조류가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없애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수소를 뽑아내니까 이산화탄소도 줄이면서 수소도 만들어내는 진짜 친환경 기술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런 것들을 대량 공정화하는 네.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냥 얘기만 들어도 언제 이거를 다 해가지고 하겠노 하는 생각이 연구와 상용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수소 선박이라든지 수소 자동차라든지 예.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현재 쓰는 거는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프리 CO2는 아니고 네. 이제 그런 길로 가기 위한 이제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네. 일단은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전기가 나오니까 네. 그 전기로 아까 말씀드린 물을 가스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면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이제 수소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과도기 정도인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이게 빨리 상용화되면 지금 화성에너지 같은 경우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도 너무 심하고 맞습니다. 하니까 예.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요. 그럼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유럽에서 이 수소를 연료로 쓰고 있다는 것도 예.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수소를 쓰고 있는 거 지금 현재는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그러나 기존보다는 예. 좀 덜. 근데 예. 지금 있는 부생 수소가 예. 그 부생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돌리는 건 아니고 이미 화학 공정에서 수소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 수소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제일 자주 접하게 될 거는 이제 수소 자동차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러면 또 충전소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부산은 지금 수소 경제 시대에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소 연료 전지차를 보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네. 수소 충전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과 같이 이제 많이 늘려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들은 이미 수소 연료 전지로 전기하고 이제 열을 쓰십니다. 아 예. 지난번 우리 자갈치 아침에 한번 네네. 나오셨던 영동수 대표이사님 계시는 거기에서 수소 연료 전지로 발전을 네, 하면서 열이 그렇더라고요.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뭐 이런 수소 이제 포럼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예. 선박도 만들기도 하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항만에 그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 많이 나온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수소 중심으로 이제 전환시키기 위한 이제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걸 기획 과제로 부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예. 저희 부산산업과학 혁신원에서 제안해서 됐고요. 아. 또 깨알같이 또 홍보를. 드라마틱한 그런 좀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이지만 실제로 이제 기술이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이 개발되고 실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의 삶으로 빨리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수소를 얼마나 싸게 이제 생산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의 갈탄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네. 그 갈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남북 경협과 이제 이런 수소 경제를 같이 가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저희들이 작년에 기획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뭐 국제 환경이 좋아지면 네. 아까 우리 앞 코너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면 네. 또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고 남북도 이어지고 예. 하면은 또 우리 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지 원장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네. 열심히 해야 돼. 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예. 수소연료 전망이 좀 그린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이었습니다.